자, 사쪽.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녹화하니까. 자, 사쪽입니다. 언어 일반 봅시다. 언어 일반. 1번 개념. 이 수업 간단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면요. 이 수업은 전범위를 다 해줍니다. 문법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하고요. 뒤에 문제만 안 풀어줘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하고, 고전 문법, 고전 문학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합니다. 모든 작품 다 예를 다 하고요. 안 하는 게 뭐냐면, 시하고 소설을 설명할 때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주고, 모든 시나 모든 소설, 책 있는 소설 작품을 다 분석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시하고 소설을 모든 작품 다 하지 않고 중요한 시나 좀 중요한 소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현대시, 현대소설은 다 중요해요. 알겠나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좀 이거는 좀 해석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것은 좀 줄거리를 모를 것 같다, 그것들은 이야기를 좀 해주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고전 문법, 고전 문학,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사쪽 들어갑니다. 1번 언어 일반. 개념. 언어라는 개념, 언어의 뜻입니다.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하여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자의적인 음성 기호 체계에 다 있습니다.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그랬죠. 음성으로 하는 것을 무슨 언어 그래요? 음성 언어. 문자로 할 때는 문자 언어. 이 두 개를 언어라 그러죠. 그래서 음성 언어는 말, 문자 언어는 글. 그래서 국어에서 언어라고 하면, 말도 언어인 게 아니고 글자도 언어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음성 있죠, 음성. 음성은 뭐라고 했어? 사람의 목소리를 뭐라고 한다? 음성이라고 한다. 이때 알아둘 게 있는데 뭐냐면, 음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음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음운의 차이입니다. 일단 음성과 음향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음성과 음향은 둘 다 소리입니다. 소리인데, 음성은 사람의 성대를 울려서 나오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목소리를 음성 그리고요. 음향은 동물이나 기계의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자연의 소리입니다. 있죠?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떤 문제도 나왔었냐면, 한글은 학의 울음소리도 완벽하게 적을 수 있다는 틀립니다. 그렇죠? 한글뿐만 아니고 모든 글자가 음향을 완벽하게 적을 수는 없어요. 음성을 적을 수가 있죠. 음성은. 그러면 학의 울음소리, 학 어떻게 울지? 학 울음소리 안 들어봤죠? 달개 울음소리는 알죠? 달개 울음소리 뭐라 그래? 꽃기호라고 하죠. 그죠? 달개 울음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꽃기호라고 하는 것은 내 목소리죠. 여러분도 꽃기호라고 했으면 여러분 목소리였죠. 그건 음성인 거예요, 음성.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닭이 꽃기호 이렇게 울겠냐? 그러지 않죠. 그래서 한글로 적을 수 있는 것은 음성을 적는 것이지, 자연의 소리, 동물의 소리나 기계의 소리나 뭐 바람의 소리나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못 적는 이유가 뭐냐면, 꽃기호가 달기 울음소리야. 그러면 쌍기역 O, 쌍기역 E 이거잖아.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으로 구별할 수 있죠.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가 가능하죠. 그죠? 분절이 가능하죠. 근데 음향이나 기계 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이 불가능하죠. 이해된가요? 그래서 이 음성을 뭐라 그러냐면 분절음하고, 음향을 비분절음 그래요. 그래서 비분절음이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으로 못 나누기 때문에 못 적는 거예요. 알겠죠? 음성과 음향의 차이 먼저 알아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배우지만 우리 음운의 변동할 때 음운을 배우거든. 그죠? 그러면 음운도 사람의 소리죠. 그럼 차이가 뭐냐? 음성은 사람의 실제 음이야. 실제 현실음. 알겠죠? 추상적인 구체적인 소리죠. 구체적인 소리인 반면에 음운은 기억니은이죠. 아야어여. 기억니은 아야어여 소리가 있나요? 소리를 말로 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추상적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소리일 때는 음성이고 추상적인 소리는 의문입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면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하여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자의적 음성 기호책이다. 알겠죠? 2번입니다. 언어의 삶에서 주체, 내용, 형식. 언어의 삶에서를 보면 언어의 주체, 언어의 형식, 언어 내용. 언어의 주체는 누가 써야 돼? 인간이 해야 되고, 형식은 뭘로? 음성이나 문자로. 그죠? 그 중에서 문자가 없는 세계 언어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는 있어? 음성은 있죠. 어느 나라 언어든지 글자는 우리나라도 한때 조선 초기만 해도 우리나라 문자가 없었죠. 이제 그때는 음성 언어만 있고 문자 언어가 없었던 거지. 그죠? 의미, 뜻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세 개를 다 지킨 것이 뭐다? 언어의 삶에서다 그랬죠. 이게 언어의 삶에 언어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언어라고 한다. 첫 번째 주체 보세요.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것이다. 옆에 보면 호모 로켄스라는 게 있습니다. 호모 로켄스. 호모는 인간이라고 하는 숙명이고요. 로켄스가 랭귀지에서 나온 말이래요. 해석하면 언어적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물과의 차이다 입니다. 알겠죠? 동물은 언어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언어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옆에 의미 해놓고 뭐라겠어요? 시니피 앙소시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한 말인데요. 시니피가 아니고 내용은 시니피입니다. 음성이 시니피앙. 그러니까 종합반을 할 때 보면 길 위에 있는 얘가 나무죠. 그러면 소리가 뭐예요? 음성이 나무라고 하는 소리가 나. 그러면 얘가 떠올리 이거 뜻이지. 의미지. 이 의미가 뭐라고? 시니피에를 나무라는 소리로 나왔어. 미국 같으면 트리라는 소리로 나온 거야. 그게 시니피앙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언어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 형식은 뭐야? 음성으로 나타낸다. 알겠죠? 음성이 뭐야? 시니피앙. 이걸 왜 하냐면 쓸데없는 소리인데 이거 왜 하냐면 대학교의 전공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그냥 쉽게 음성, 의미로 하면 될 텐데. 알겠죠? 단 한 번도 시니피앙, 시니피의 차이를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왜 하냐면 공단기 선제국어가 이걸 꼭 하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니까 대부분의 수강생이 그거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나오면 반칙이 전공서잖아. 뭐 유명무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말로 뭐라게 음성, 의미라고 하면 돼요.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한다고. 알겠죠? 보시면 3번입니다. 언어의 기능.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한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사상과 감정이 뭐야? 의미가 될 것이고 그 전달하는 형식이 음성, 소리가 뭐야? 음성이 되겠죠. 2번 언어의 특성입니다. 기호성. 자, 언어는 의미를 음성에 담은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했다.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기호성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럼 언어도 기호란 얘기죠. 기호가 크게 보면 몇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자연적 기호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 인위적 기호가 있죠.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면 비문학 지문으로 나올 거예요. 설명문. 기호는 자연적 기호와 인위적 기호가 있다. 이렇게. 자연적 기호는 자연 발생. 인위적은 인간이 만든 거. 알겠죠? 인위적 기호가 또 두 개로 나뉘는데 뭘로 나뉘냐면 도상기호라는 게 있고 상징기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 기호도 뭐라고 했냐면 지표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자, 예를 듭니다. 산에서 불이 났어. 산에서 막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검은 연기가 나오면 이게 뭐라는 뜻이죠? 산에서 불났다. 화재가 났다. 또는 화재가 발생했다. 그 말 아닌가? 그죠? 그러면 검은 연기가 막 사정없이 올라와. 그런 형식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거야? 화재가 났다는 거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검은 연기가 날 때는 화재가 난 거야. 뭐 녹색 연기는 뭐야?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자연 발생이죠. 그게 지표기호입니다.
자연적 기호.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이 도상이란 말과 상징이란 말을 좀 아셔야 돼요. 도상은 언어 형식과 내용, 즉 여기도 언어가 아니고 기호의 형식과 내용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연관성이 있다 그 말이야. 연관성이 있으면 도상기호, 상징기호는 형식과 내용의 연관성이 없다 그 말이야. 자, 화장실 갔더니 이런 표시가 있어요. 남자 여자야? 여자. 이거 남자 여자야? 난 팔고 그래. 남자. 알겠네요? 이거는 화장실에 남녀 표시. 요거는 인간이 만든 거야? 아니면 자연 발생이야?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는데 요건 여자, 이건 남자야. 관련성이 있나? 있지. 치마 입었고 머리가 좀 길죠. 이 새끼는 머리 입고 거의 삭발 입거나 아니면 치마를 안 입었죠. 바지 입었잖아. 그래서 연관성이 있죠. 이런 게 도상기호입니다. 그런데 상징기호는 뭐냐면 형식과 내용의 연관성이 없어요. 올림픽을 하는데 이렇게 생긴 나라가 있어. 어디야? 꼴보기 싫은 일본이죠. 이렇게 생겼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구나. 미안해. 이렇게 있어. 그럼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죠.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지. 그죠? 인간이 만들었는데 각 나라별 깃발. 이거는 연관성이 있나 없나? 없죠. 그냥 동그라미만 있으면 일본이라는 거. 그건 지가 그렇게 만든 거지. 아무 이유가 없죠. 연관성이 있지가 않죠. 이런 것들은 상징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 보세요. 언어도 기호라는 겁니다. 언어도 기호야. 언어도 기호라는 겁니다. 언어도 기호야. 자, 나무라는 음성 기호로 나타내. 글자로 써버리면 이 문자 기호고요. 소리가 나면 음성이라는 소리를, 나무라는 소리를 내면 음성 기호야. 근데 음성 기호, 이 나무라 하자, 이것을 나무라 하자. 자연 발생이야?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들었죠. 그러면 서로의 형식과 내용, 자, 나무라는 소리를 내자겠어, 이것을. 이 의미와 형식사의 연관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언어는 무슨 기호야? 상징기호가 되는 겁니다. 언어는 상징기호다. 그래서 거기 있는 기호성을 보시면 언어는 의미를 음성에 담으면 뭐야? 상징적인 기호, 상징기호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2번 자의성 한자가 중요합니다. 이 자자가 임의 자자야. 임의적인 것. 의자는 뜻의자입니다. 한자가 이건 뭐야? 뜻의자. 이건 뭐야? 오르리자. 뜻의자. 뜻이라고 돼요. 오르리자. 이 오르리자에다가 말씀 문자를 붙인 거. 이건 뭐야? 은은할 의자입니다. 그럼 어쩔 때 쓰냐라는 겁니다. 요 의자는 생각입니다. 생각, 의도, 가치관. 알겠죠? 얘는 뭘까요? 정의, 옳다고. 아니면 글자 뜻입니다. 그 글자 뜻. 글자 뜻. 요건 뭐야? 회의나 의논이나 논의하는 것. 알겠죠? 그러면 의회. 요걸 써야겠죠. 그죠? 동음이어는 뭘로 쓸까? 동음이의 할 때. 요걸 써야 됩니다. 동음이어. 글자 뜻은 다르다고. 동음, 소리만 같이 글자 뜻은 다르고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런 뜻이 있어. 이런 뜻을 나무라는 소리로 내. 알겠죠? 그럼 이때 의미는 글자 뜻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뭐야? 생각. 가치관, 어떤 뜻. 그래서 오류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자의라는 것은 이 뜻을 정하는데 임의 자자, 임의로 붙였다 그 말입니다. 자의성 한자 좀 알아도. 그래서 언어의 의미, 개념은 의미죠. 음성의 결합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 그 언중이 뭐야? 언어 대중이죠.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의 임의대로 결합시킨 것이다. 임의성, 우연성이라고 한다. 임의성이라고 돼요. 우연성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정리하면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해. 이게 무슨 성이야? 기호성.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해 기호성이라고. 상징기호. 근데 이 의미와 음성 사이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 없어? 연관성이 없다.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이게 뭐야? 자의성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연관성이 없으면 자의성이야. 알겠죠? 그럼 연관성이 있으면 뭐라 그래? 도상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밑에 보면 3번 밑에 언어의 유연성 있죠? 거기다 씁니다. 언어의 유연성을 다른 말로 언어의 도상성, 언어의 유연성 같은 말입니다. 언어의 유연성, 언어의 도상성. 그러면 언어의 유연성, 도상성은 자, 우리가 종합반에서 배웠을 때는 이 뜻과 내용이 서로 뭐가 된다겠어? 연관이 있다겠어? 필연적 이유가 없다겠죠? 자의성이라겠지.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얘를 이 뜻을 왜 나무라는 소리로 내는지 이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자의성입니다. 있죠? 근데 언어학자들이 이유 없이 붙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맨 처음에 말을 만들 때 뜻이 있었는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몰랐던 것이지 처음 단어를 만들 때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언어의 무슨 성이야? 도상성이야. 그럼 도상성과 반대되는 건 무슨 성이야? 자의성이겠죠. 그러면 토론이 열립니다. 언어의 도상성을 주장하는 학자하고 언어의 자의성을 주장하는 학자가 서로 토론하면 누가 이길까? 자의성이 이기겠지. 나무 왜 나무라 그냥 물어보면 원래 나무였거든. 그럼 왜 나무라 그냥 그러면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지은 거야 이런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어원을 자꾸 말하는데 결국 맨 처음에 어원을 말하면 어쩐다고?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야? 도상성이 지고 자의성이 이겼겠지. 그래서 배울 때는 자의성으로 많이 배우는데 아직까지도 도상성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상성을 봅시다. 언어의 유연성.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찾았어요. 어디 하는지 알겠어? 상대적 개념으로 언어의 의미와 형식상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음성상징어가 이에 속한다고 했어요. 자, 음성상징어 보면 자, 개 짖는 소리 멍멍이 나와 있죠.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걷는 비틀비틀 있죠. 좀 물이 끓는 모양, 보글보글 같은 거 보세요. 보글보글은 물이 끓는 모양도 되고 소리도 돼요. 의성어도 되고 어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 짖는 소리 멍멍 보세요. 자, 멍멍을 보면 자, 개 짖는 소리를 왜 멍멍이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무슨 성이야? 자의성입니다. 근데 개 소리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나 그 말이에요. 관계가 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현실과 내면서의 관계가 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약간의.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아니죠. 멍멍 개 소리 좀 비슷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멍멍이라는 거, 보글보글, 깡충깡충 등등등, 비틀비틀 이런 단어가 음성 상징어가 약간의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거기다가 음성 상징어 밑줄. 음성 상징어는 뭐야? 의성 어떻게 오죠? 그럼 음성 상징어는 의성 어떻게 하는? 자, 언어의 특성이 자의성이라겠죠. 거기다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 일단 자의성이 있어 없어? 음성 상징어. 자의성이 있습니다. 음성 상징어도 자의성이 있는 거죠. 알겠죠? 자의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멍멍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를 그대로 했다면 미국도 멍멍이라 해야 되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영국도 다 멍멍이라 해야 돼요. 근데 나라마다 개 짖는 소리를 달리 표현하죠. 그냥 정한 거예요. 그냥. 이해돼요? 그래서 자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성이 강하다 약하다? 그걸 쓰셔야 됩니다. 자의성이 약하다. 그럼 뭐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로 낸다면 음성과 의미 사이에 자의성이 있어. 다음 중 자의성이 가장 약한 거 고르죠. 그 말은 말이야. 의성 어태어를 찾아라 그 말이야. 약하다. 자의성이 있어. 그래서 자의성이 약하다는 얘기죠. 다시 이해해 봅시다. 1번 자의성 언어마다 말소리가 다르다. 옆에 사랑 보세요. 한국어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러브라고 그러고 독일은 리베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인데 우리는 나무라 그래.
근데 영국은 뭐 틀이라고 그러고 일본어는 다르게 부르고 프랑스어도 다르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냥 부르니까 어쩐다? 언어마다 말소리가 다른 거지. 2번 동음이어나 이음 동의어가 있다. 옆에 배 보세요. 과일, 대금, 복부. 자, 과일을 배라고 불렀으면 신체 부위를 복부를 배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근데 그냥 정하다 보니까 동음이어가 생기고 옥수수라고 부르는데 강냉이라고도 부르죠. 복수표준어죠. 그러면 옥수수라고 반드시 부를 이유가 있었다면 강냉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냥 정하다 보니까 2개가 생기기도 하고 3개가 생기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이 다 뭐야? 자의성이다. 그 다음 말소리는 의미가 변한다. 어리다가 과거에는 왜 어리석다? 그냥 어리석다. 지금 왜 나이가 적은 거야? 그냥이죠. 그러니까 언어의 뜻이나 음성에 변하기도 한다. 알겠죠? 거의 3번이죠. 4번 적습니다. 4번. 자, 옥수수라고 하기도 하고 강냉이라고 하는 것. 뭐가 존재해? 복수표준어가 존재합니다. 복수표준어가 존재하는 것도 뭐야? 자의성입니다. 이게 그 사물의 이름, 동물의 이름을 하나로만 정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또 정한다는 것은 그냥 정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저쪽에 정해지는 게 다 복수표준어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똑같은 말이어도 뭐 서울에서는 부추라 그래. 근데 경상도는 정구지라 그래. 전라도는 솔이라 그래. 솔지라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저쪽은 저렇게 불러. 근데 정구지나 솔 하면 못 알아듣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부추로 하자. 부추가 표준어고 나머지는 뭐가 있어? 방언. 방언이 존재하는 것도 언어의 뭐야? 자의성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우리말에 희다에 있죠. 희다의 어원이 뭐냐면 여기서 나온 뭐냐. 이 아래아가 없어지면 희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희다의 어원은 뭐냐? 희다의 어원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해입니다. 해, 태양. 해가 하야니까 해가 해라는 명사에다 다를 붙여서 해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아래에 없어 희다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희다는 어디서 나온 말이야? 해에서 나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해는 또 어디서 나왔냐고? 모름. 그건 뭐야? 자의성이죠. 그냥 해라고 치는 거야. 이게 돼요? 그래서 어원을 추적하기가 힘들다. 이것도 뭐야? 어원을 추적하기 힘든 것도 자의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번 해가지고 의성어, 의태어도 자의성이 포함된다. 단 자의성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7번까지 써놓습니다. 이게 자의성이에요. 그리고 종합반을 때 하긴 했지만 언어의 역사성이나 뭣도 사회성도 자의성에 포함된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지금 이 수업은 종합반을 들었다고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3번입니다) 사회성.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성질 또는 개인이 변개할 수 없는 성질, 변개가 바꾸다 뜻입니다. 옆에 불역성 그랬죠. 아니 불자고 한자 뒤에는 역자입니다. 바꿀 역자. 알겠죠? 시올 이자라고 되어 있죠. 바꿀 수 없는 성질. 그러니까 한 번 정해지면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뭐야? 사회성. 왜 바꿀 수 없고 나무라고 불러요? 그냥 불러야 돼. 그러니까 사회성도 어디에 들어가? 자의성에 포함된다. 4번 언어의 역사성. 언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중의 약속이 바뀌면 변하는 거죠. 언어도 변한다. 이게 뭐야? 역사성이야. 근데 언어가 변화하는 게 뭐가 있다겠어? 신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사멸. 그러니까 역사성이죠. 역사성. 그죠? 신생이 뭐야? 새로 생긴 말. 성장은 뭐야? 음성이나 의미가 변한 말. 사멸은 뭐야? 안 쓰다 보니까 아예 표준에서 사라진 말. 알겠죠? 그러면 그 신생어 볼까요? 신생어 봅시다. 5쪽의 맨 위에 기존에 없던 말이 새로 생긴 거. 지하철. 지금은 트램이라는 단어가 신생어가 됐죠. 이런 거. 새로 생기는 말. 과거에 없다가 새로 생기는 말. 그 다음
2번 성장. 음이나 음성이 변해. 자, 어리다가 옛날에는 어리석다 했는데 나이가 적다야. 이거는 뜻이 변했어, 소리가 변했어. 뜻이. 이거는 의미가 변하는 거죠. 이거는 의미가 변한 경우. 알겠죠? 근데 과거에는 침체, 침몰한 야채, 침체에서 나온 말이죠. 침체가 됐다가 나중에 뭐가 된 거야? 김치가 됐죠. 이거는 뭐가 변한 거야? 소리, 음성이 변한 거죠. 결국 나무도 조선시대는 뭐였다고? 나모였다겠죠. 나모가 나무가 됐죠. 전에는 나모였는데 뭘로 바뀌었어? 나무로 바뀌었어. 이게 뭐야? 언어의 역사성, 성장. 알겠죠? 왜 전에는 나모였을까? 모음조가 엄격했거든. 양손모음, 양손모음끼리. 지금은 모음자 파괴되고 나무라고 바뀌는 거. 근데 왜 이때는 이렇게 부르고 지금 이렇게 부르냐고. 그냥 역사성도 뭐에 들어가? 자기성에 들어간다. 3일 사라진 말 한번 봐볼까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예문 보세요. 3일 된 온. 지금 온이란 말이 지금은 관형사죠. 관형사로 온 정신, 온 가족들이. 이럴 때 온은 뭐야? 전부, 전체, 전부 관형사로 쓰입니다. 근데 이 온이 전에는 뭐였다고? 백이라는 의미의 온이란 말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표준어로 온달이란 말이죠. 온달. 온달이 뭐야? 보름달. 또는 만 한 달. 한 달 가득 30일 내내. 한 달 내내 한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온달은 파생어야, 합성어야? 합성어지. 온이 모든 이런 뜻이니까요. 통사야, 비통사야? 통사적 합성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알겠죠? 즈문, 천. 알겠죠? 천이라는 의미의 즈문은 사라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00년에 태어난 아이, 2000년 00년에 태어난 아이를 주문둥이 그래. 주문둥이. 표준어는 아닙니다. 그때 2000년 1월 1일 태어난 애를 2000년에 태어난 애 주문둥이라고 그래요. 알겠네요? 신조어로 만들었는데 표준어가 안 되고 빠진 겁니다. 그때 주문둥이라고 해서 난리 났어, 이렇게. 그때 중립 번호도 막 바뀌어야 되고. 알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주문이란 말이 천이란 말인데 지금은 사라진 말. 가람도 표준어가 아니구나. 강으로 바뀌었죠. 그죠? 여름지시 처음 들어봤죠? 하울 계집. 하울로가 뭐야? 홀로거든. 홀로 된 계집이란 뜻입니다. 과부. 다삼이 뭐야? 사랑. 그러니까 계모란 말 자체 한자를 봐보세요. 계자가 무슨 계자야? 계자 보세요. 계자가 이을 계자, 계승. 엄마가 죽어서 엄마를 계승했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좋은 뜻이죠.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누가 키워야 되잖아. 계승한 엄마죠. 왕비가 있고 왕비가 죽고 새로운 왕비를 맞으면 뭐라 그래? 계비, 그 계자, 이을 계자. 계비도 정식 왕비예요. 왕비가 살아있는데 다른 이제 화면에 그 계비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이제 첩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알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계모는 엄마를 기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랑스럽게 얘를 가르쳤던 모양이야. 그래서 다삼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가시엄이란 말 처음 들어봤죠? 사라진 말. 가신의 엄마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장모를 옛날에 가시엄. 이런 말은 다 사라진 말이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이 표시, 이 부동호시라는 표시는 옛날에는 이거였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알겠죠? 근데 이런 표시는 뭐야? 발음할 때 변하는 것. 신라가 발음이 변하면 이 표시. 화살표고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표시. 그 다음 5번 개방성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창조성이라고 하는데 동물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창조성입니다. 다른 말로 개방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1번 언어는 언어 사용자의 무한히 긴 문장. 그죠? 생성도 있어요. 따라서 언어는 끝이 열려있는 개방적 구조다. 즉 무한수 문장. 즉 무한수의 문장이나 무한히 긴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동물도 언어가 있죠. 강아지들도 언어가 있고 뭐 꿀벌들도 언어가 있을 것이고 돌고래도 지들끼리 언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그냥 그 단어 그 자체로만 통하는 것이지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개의 문장을 만들어 쓰거나 더 긴 문장으로 만들어 쓰지는 못해요. 이게 동물의 언어와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개방, 열려 있어.
그러니까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들고 무한수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다? 개방성, 창조성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언어의 개방은 곧 사고의 개방. 생각이 열려 있어. 그래서 동물의 언어는 이게 뭐다? 밥이다, 뭐 사료다, 물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평화, 추상적인 개념도 이름을 붙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고의 병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 이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도 이름 붙여. 투명인간, 손오공 이렇게 용, 봉황 있지도 않은 동물, 있지도 않은 거에다가도 이름을 붙인다. 이게 동물의 언어와의 차이죠. 이것도 뭐라 그래? 언어의 창조성, 개방성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 다음 6번 분절성입니다. 분절성, 다른 말로 불연속성 하는데 옆에 보세요. 언어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불연속성.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돼 있는 것을 끊어서 표현하는 것을 분절성이라고 그러지 원래 끊어 있는 것을 끊어서 표현하는 분절성이 아니에요. 자, 다음 중 언어의 특성과 그에 대한 예를 든 단어들이다.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물어보면 자, 분절성 해놓고 예를 들면 태양계에는 지구, 뭐 화성, 금성, 화성 등으로 나뉜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태양계는 지구, 금성, 화성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건 분절성이 된가? 아니에요. 원래 끊어져 있잖아. 이거는 분절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이마, 볼, 턱으로 구분한다. 이걸 분절성이지. 붙어 있잖아. 이해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분절성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럼 봅시다. 예문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무지개 색깔 경계 밑줄. 무지개 색깔 경계. 무지개 색깔 경계가 분절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언어로 빨주노초 파란색으로 나눠서 한다고 했어. 근데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끊기냐고. 이어져 있죠. 근데 끊어서 표현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옆에다 씁니다. 모든 색의 이름. 자, 모든 색의 이름. 자, 노란색, 하얀색. 자, 노란색은 노란 띄고 색 하면 되나? 붙여 써야만 된가? 반드시? 노란색은? 그건 안 된가? 어떻게 해야 돼? 노랑까지만 해야죠. 그죠? 그러면 하얀색, 하양. 알겠죠? 검붉은색 된가? 안 됩니다. 얘가 두 개 섞여 있는 합성일 때는 못 붙였어요. 알겠죠? 아무튼, 자, 그러면 모든 색깔, 노란색 또는 노랑 보세요. 이게 나와도 무조건 분절성이야. 알겠나? 하얀색, 하양. 하얀색 또는 하양. 이것도 뭐야? 분절입니다. 왜냐면 이 분필 색깔도 보세요. 하얀색, 하양이죠. 형광등 색깔도 하얀색, 하양. 이 벽의 색깔도 하얀색, 하양입니다. 에어컨 색깔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 뒤에 있는 뒤에는 좀 노릇끼리 하지 않냐? 이해돼? 내 이빨 바꿔요. 이건 좀 누렇죠. 나는 하얗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야 저게 하얗냐 할 수도 있잖아. 누리끼리 한데 그잖아. 그러면 도대체 하얗다가 어느 정도 농도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백색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 하다 보면 저건 하얀 게 아닌데 뭐 아이보리라고 막 했다가 뭐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하얀색도 분절인 겁니다. 도대체 어느 농도까지. 자, 노랗다도 분절입니다. 원의 분절성이 왜? 어느 정도가 노란 건지. 알겠어? 그래서 모든 색깔 자체가 분절성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에는 얼음도 하얗다 그러고 눈도 하얗다 그러고 이때 그러면 세상에 어떤 눈이나 얼음도 똑같은 하얀색은 아니다. 그 사람들은 하얗다고 한다. 이게 분절성입니다. 알겠죠? 색깔 나오면 다 분절성입니다. 그 다음 예문 보세요. 사람의 얼굴 경계 밑줄. 정확히 말하면 신체 부위라고 해도 돼요. 손과 손목도 마찬가지죠. 손과 손목에 경계가 있어 없어? 그냥 붙어 있어 그냥. 그 단어를 따로 구별한 겁니다.
알겠죠? 시간의 흐름 밑줄. 과거, 현재, 미래. 봄, 여름, 가을. 어제, 오늘, 내일. 알겠죠? 이게 어제, 오늘,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제, 오늘도 뭐야? 어제, 오늘도 분절이죠. 어제하고 오늘이 영실이 기준을 하지만 붙어 있잖아. 근데 언어로는 끊어서 표현하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다 분절성입니다. 옆에다 써볼까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성적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눈다. 분절 맞나? 맞죠. 도대체 상위권이 1등부터 9등급이 있는데 몇 등급이 상위권이냐고. 3등급 보세요. 3등급. 상위권인가? 3등급 맞았어. 상위권인가? 4등급 맞았어. 상위권인가? 4등급 상위권 아니야? 기준이 없다고. 정확히 몇 등급이에요? 여기 있죠? 내가 볼 때는 4등급에서 5등급 정도면 상위권이에요. 우리 딸 점수거든요. 우리 딸 기준이야. 우리 딸 기준이면 상위권. 우리 딸보다 못하면 하위권. 아무튼 여기 기준이 없잖아. 어떤 사람은 1, 2등급 돼야지 상위권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죠. 5등급까지가 상위권 잘 수도 있고. 이제 이것도 다 딱히 기준이 없죠. 이런 것도 다 뭐야? 분절성이다. 이게 분절성이 굉장히 많죠. 분절성이 많다. 그럼 7번입니다. 추상성입니다. 언어는 같은 부류 사물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자,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밑줄. 이걸 뭐라 그래? 옆에 추상화 과정 그럽니다. 추상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밑에 보면 장미, 국화, 무궁화, 진달래. 자, 국화가 있어. 무궁화가 있어. 진달래가 있어. 이런 거 다 뭐라 그랬어? 꽃이라겠어. 그럼 이것 중에서 뿌리가 있다, 뭐가 있다, 줄기가 있다, 뭐 향기가 난다 등등등. 이걸 추상화 과정이라겠지. 이걸 통해서 뭐라 그래? 꽃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된 거. 이 단어가, 꽃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단어 같지만 실제로는 뭐다? 추상화된 개념이다 그 말이야. 알겠죠? 이때 국화는 상이어, 하이어? 하이어가 되고, 얘는 뭐? 상이어 된다 그 말이야. 이 상이어를 위라고 쓰면 위에 위치한다 그 말이고, 상의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하의어가 되겠죠. 이런 두 개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 그래? 사관계 또는 포함관계. 사관계, 포함관계 그랬죠. 그러면 상이어의 꽃은 항상 상이어인가? 아니죠. 위에 식물이 있다면 다시 얘는 하이어가 되고, 국화도 또 무엇이 있다면 다시 상이어가 되고 얘가 하이어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단어가 이런 상하관계다. 결국 우리가 구체적이라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실제로는 뭐야? 추상화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8번 체계성.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옆에 보세요. 언어 일정 규칙 밑줄. 그래서 규칙성, 문법성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체계성은 원래는 규칙성, 문법성이란 말은 문법을 나타낼 때만 쓰는 말이야. 이해돼요? 근데 문법성, 규칙성도 체계성에 들어가. 체계를 갖춘 거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문법성, 규칙성, 체계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로 읽어볼까요? 언어 기호들은 일정한 규칙이 사용되며 언어의 체계는 선택 가능항의 집합에 개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택 가능한 밑에 보면 개방적 선택, 폐쇄 선택이 있었죠. 그러면 나는 어제 뭐를 먹었다 했을 때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이때 밥이라는 말과 는이라는 말이 있으면 얘는 개방적이야, 폐쇄적이야? 개방적 선택. 는은 뭐야? 폐쇄적 선택.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많으면 개방적이고 몇 개 안 되면 폐쇄 선택. 그러면 실질 형태소일 때는 개방적 선택.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는 개방적이고 형식 형태소는 폐쇄 선택. 형식 형태소를 뭐라고 그래? 문법 형태소라고 하죠. 실질 형태소를 뭐라고 그래? 어휘 형태소 부르죠. 이게 말을 바꿔도 맞춰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언어의 특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에 보면 자의성이 제일 많이 나오고 과거에. 알겠죠? 그 다음에 사회성, 역사성이 그 다음 출제가 됐고,
한 몇 년 전에는 분절성이 출제되기도 하고, 알겠죠? 결국 그 다 봐야 한다고 말이죠. 그죠? 출제가 안 되는 게 뭐야? 창조성이 아직 안 나왔고, 알겠죠? 창조성 같은 것도 좀 알아달라. 창조성이 크게 뭐야? 무한수의 문장을 만들어 쓰는 것. 아,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자, 언어의 창조성을 보면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겠어? 개방성이라고 한다겠죠? 이 창조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야? 무한수의 문장을 새로 창조해서 뭐 하는 거야? 만들어 사용하는 거지. 두 번째 뭐야?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들어 사용하지. 세 번째, 존재하지도 않은 상상의 산물도 어째? 만들어 사용하지. 그 다음, 존재하지 않는 것도 만들지만 추상적 개념, 구체적인 거 말고 추상적 개념도 만들어 사용하지. 이게 무슨 성이야? 창조성입니다. 근데 그러면 상상의 산물, 용이나 봉황, 손오공 이런 단어도 우리는 만들어 쓰는 게 창조성이야. 이런 단어를 만들어 사용한다. 추상적 개념, 희망, 존엄성, 평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도 만들어 사용한다. 이거는 뭐야? 창조성이야. 근데 여기 보세요. 트램, 지하철, 인공위성, 로켓을 만들어 사용했죠. 이건 뭐야? 역사성이에요. 그러면 뭔 차이냐? 역사성은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어.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름 붙인 것은 역사성이에요. 신생어. 다시.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야. 새로운 물건 만들어내가지고 거기다 이름 붙인 것은 신생어 역사성이야. 근데 카메라 이쪽 보세요. 근데 있지도 않은 거에 이름을 붙여. 있지도 않은 거에 이름 붙여.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에 이름 붙여. 이거는 창조성이에요. 알겠죠? 이건 좀 어렵죠. 이게 동물의 언어와 차이. 알겠죠? 이런 것들은 동물의 언어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입니다. 이거 하나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좀 쉬었다가 6조 하겠습니다.